8월에 만약 우리 코스피가 3,300 이상을 갱신하지 못하면 어떠한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조정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그랬죠. 일단은 고수가 아니면 함부로 지금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정도로 시장이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뭐 쉽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지수가 계속 오르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이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초보자분들은 잘못 접근했다가는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전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대공황 같은 거는 생각하지 말고 증시의 조정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조정이 100% 온다라고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시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국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되고 나서 지금 증시가 그닥 썩 강한 모습을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8월에 고점을 신고가를 갱신을 못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시장을 일단은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꼭 해야겠죠. 자, 여러분들 중에 자, 무역 협상 타결 요 기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기대에 못 미치는 지금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왜 기대에 못 미칠까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기대에 못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좀 협상이다.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거는 뭐 어차피 우리가 손해를 보고 이런 이제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뭐 당연히 미국이 훨씬 더 유리하죠. 근데 이 차관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5%를 적용받아야 이전과 동일한 입장인데, 왜 그러냐면 일본이 이제 기본 관세가 2.5%였고 우리는 사실상 FTA 때문에 0%였기 때문에 우리는 0%에서 일본의 관세 2.5%와 경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일하게 일본도 15%, 우리도 15%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이 현대차, 기아차를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코스피 지수도 보시면 알겠지만 코스피 시총에 꽤 큰 시총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 굉장히 이 자동차 산업이 중요한데 이 관세 문제가 조금은 뭐 최악까지는 아니지만 최고의 베스트라고 할 수는 없는 이런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증시의 어떤 기대감을 좀 기대감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이 오면서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썩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겁니다. 일단은 우리 관세가 15%가 부과가 되고 어쨌든 이렇게 마감을 했으니까 증시가 우리가 정상적으로 저 오를 수 있었던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아쉽죠. 자동차 관세 부분이 미흡했다. 자, 30% 관세 위협, 멕시코와 25% 관세 90일 연장. 결국에 멕시코는 25% 관세로 가는 겁니다. 8월 1일부터. 자, 그러면 멕시코만 그러냐? 사실 좀 많은 나라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브라질을 얘기하면 브라질은 현재 기준으로 50%입니다. 보복 관세도 하겠다고 하고. 그럼 한국과 일본, 그 다음에 EU, 뭐 영국 등등을 제외하고 관세가 50%, 뭐 25% 이런 식으로 지금 부과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적게 부과가 됐으니까
한국은 호재야 라고 생각하고 증시가 더 갈 수도 있는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협, 이런 것들이 증시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아마 필연적으로 물가는 곧 상승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세라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거 아닙니까? 그럼 소비자는 결국에 그 올린 가격을 체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정에서 뭐 침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세에 대한 문제, 앞으로 8월, 9월 있을 경제지표의 발표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될 때이고, 환율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환율이 지금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지금 양봉을 그리면서 월봉이 마감을 했다. 이 이야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고, 환율의 상승은 코스피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코스피가 8월에 일단은 더 가려면 신고가를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 8월에 신고가를, 지금 이게 애매한 거예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뒤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보면 이 자리가 지금 전 고점 자리예요. 근데 여기를 돌파를 해주려면 어떤 호재가 필요합니다. 그 호재 중 하나가 한국의 관세 협상 문제였어요. 그러나 이 관세가 아주 퍼펙트하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주가, 섹터가 크게 밀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럼 결국에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른 섹터가 만약에 밀릴 경우에 어떤 특정 섹터가 그 수급들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과연 받고 올릴 수 있을까? 지금 삼성전자가 크게 오르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은 이제 차트 안 보고 끝낼 건데요. 요 삼성전자는, 이 삼성전자가 더 오를 수 있을까? 삼전이? 이런 의구심이 조금 있는 겁니다. 물론 삼전이 더 올라준다면, 지금 현대차도 나가래 됐으니까 사실 저는 반도체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삼전이 더 올라준다면 얼마든지 이 증시는 여기 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가 차트상으로도 돌파를 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고, 지금 21선을 타고 올라간 지가 약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를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이것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상황은 사실 약한 조정이 아니라 좀 강한 조정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조금 해야 됩니다. 강한 조정의 악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야 됩니다. 지금 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요. 이 상황에서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고,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채 8월을 끝낸다. 그럼 조정 어디까지 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진짜 소프트하게 생각해도 2900 여기 선까지는 밀리는 게 불가피합니다. 자, 여기까지 밀린다면 우리가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밀리면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할 겁니다. 우리 증시가.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기다리라고 이야기했던 게 어떤 거였죠?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증시가 신고가 갱신하고 그래요. 3,800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수가 있고 3,800을 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이 오르지는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뭐 3,800, 3,500 이렇게 갔을 때 거기서 고점에서 잘못 개별 종목이 물릴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치명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죠. 정말로 다른 주식 다 오르는데 여러분들 주식만 안 오르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얘기했던 거고, 1차적으로 반드시 2,900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이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아마도 기간이 필요할 거고요. 그냥 이렇게 내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리다가 올랐다가 다시 내리고 이런 지루한 그런 구간이 올 수 있다. 그래서 8월에 고점 못 부를 경우에는 2,900은 당연히 한 번쯤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고, 얘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평선은 올라가고 120선도 올라갈 겁니다. 저는 120선을 아마도 지지할 거라고 예상은 하지만 이것을 붕괴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 생각하셔야 되고, 이거를 만약에 붕괴한다고 하면 아마도 2,700 구간까지는 밀릴 수 있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한국의 대공황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이 주가의 지수가 갑자기 여기에서 2,500 구간까지 내려간다. 이 정도라면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증시가 이렇게 올랐다가 2,500까지 내린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국제유가가 100달러 가고 이런 상황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상당할 거고 미증시도 상당히 폭락해 있을 겁니다. 그치만 일단은 여기까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증시를 바라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은 2,900 많이 내려도 2,600대 중후반으로 생각하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에 왜 제가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야 된다 얘기하는 게, 그럴 리가 없겠지만 진짜 만약에 대공황이면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 잘못 따라갔다가 물리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손절을 제대로 못할 거를 저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손절이라는 거를 잘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의 액수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수천만 원이 넘거나 억 단위로 갈수록 이 손절을 못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데서 잘못 물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눌림을 기다리고 이 눌렸을 때 매수를 진행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한다. 어떤 리스크? 혹시라도 있을 말도 안 되는 대공황에 대한 상황,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통제불능의 상태로 온다. 그러면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을 때는 이런 구간에서 자를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 그래서 그러한 것 때문에 우리가 유리하게 매수의 어떤 위치를 잡기 위해서 조정을 왔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절대로 돌파 매매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증시가 고점이 어디일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고 이제 몇 개월 뒤면 신기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코리안 버핏이 스태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디플레이션,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는데 그때 가니까 진짜로 그런 기사들이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시장을 삼키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신기할 겁니다. 재밌을 거고,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어려운 시장 너무 머리 써가면서 그렇게 매매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하셔야겠죠. 코리안 버핏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